무안 국제공항에서 베트남 다낭행 여객기가 31시간 지연 출발했습니다. 항공사의 안이한 대응에 예견된 사태였고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안 국제공항에서 초조하게 비행기를 기다렸지만 지자체의 지원은 없었습니다.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나왔지만 정작 승객들의 불편은 외면받았습니다. 차량을 저수지에 빠뜨려 아내를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재심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검증도 이뤄졌는데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광주FC가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이면서 리그 7위로 추락했고 감독의 태도 논란까지 빚어졌습니다. 광주FC가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무안 국제공항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가기로 했던 비에젯 항공 여객기가 지연 31시간 만인 오늘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이륙했습니다. 비정규 노선인데다 본국과 거리도 멀어 대체 항공기도 투입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항공기 지연이 사실상 예견된 사태였고 언제든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밤 8시 무안 국제공항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베트남의 저비용 항공사 비에젯 항공 여객기. 기체 결함으로 출발이 늦춰졌고 31시간 만인 오늘 새벽 3시 40분쯤 텅 빈 채로 이륙했습니다. 혹시나 기다리실 분은 가셔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1박 3일의 여행을 누가 가겠어요. 비행기가 지연될 경우 대체 항공기를 투입하는 국내 저비용 항공사와 달리 비에젯 항공은 정비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정기 노선이 아닌 전세기로 주 2회 운항하는데 본국과의 거리가 멀어 대체 항공기를 투입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편을 운영할 수 있는 항공기가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결항시켜버리는 게 자기네들 입장에서 더 나을 수 있을 거라고 봤을 수도 있을 거고. 현재 무안공항 취향 항공사 중 전세기로 운항하는 항공사는 전체 9곳 중 6곳으로 모두 외국 항공사입니다. 올해 무안공항에서 기체 결함과 정비 등의 사유로 항공편이 지연된 사례는 8건입니다. 외국 저비용 항공사의 비행기 지연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출발 지연 사고는 예견된 사태였다는 분석과 함께 앞으로도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승객 200여 명이 하루가 지나도록 초조하게 비행기를 기다렸지만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안내나 지원은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무안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승객들의 불편은 외면받았습니다. 이어서 임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 다낭행 비에젯 여객기는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무려 31시간이나 늦은 오늘 새벽 3시 반이 돼서야 무안공항을 떠났습니다. 탑승객은 0명, 기다리다 지친 승객 200여 명은 오랫동안 계획했던 해외여행을 취소하고 공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제가 8명이 단체로 이제 운동하러 골프 치러 간다고 갔었는데 가이드를 통해 가지고 숙소, 골프장은 다 부킹이 됐었죠. 그래서 이미 도로 송금했는데 전부 다 환불은 안 되죠. 공항 대합실에서 전전긍긍하던 승객들을 보고서도 공항공사는 손 놓고 있었습니다. 무안까지 힘들게 갔는데 시간 내서 그 활성화는 안 되고, 그러니까 외국 저가 항공사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무안을 이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전남도는 침체된 무안공항을 활성화하겠다며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돌발 상황에 대한 준비는 없었습니다. 공항공사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는 없고, 공항공사의 불저 이런 사고가 없도록 경쟁비 좀 잘해달라고 저희가 좀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공항공사에. 해외여행의 설렘이 끔찍한 악몽으로 남은 무안공항의 이미지는 땅바닥에 떨어졌고 공항 활성화에도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보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군 민간공항 통합 이전을 위해 무안 주민 설득에 나선 광주광역시가 오늘 현경면을 찾았습니다. 고강환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공무원들은 지난달 24일과 30일에 이어 오늘 무안 현경면 일대 상가를 찾아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통합 이전과 무안공항 활성화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주 강기정 광주시장이 일로 모일장을 직접 찾는 등 이달 말까지 무안군 9개 읍면을 모두 방문한 뒤 다음 달 지원 사업 계획을 제시하는 공항도시 무안발전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실어줄 이른바 관계의원 위촉을 추진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아직 22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지역구 의원 가운데 국방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의 국회의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구 의원들의 동의를 전제로 가칭 관계의원을 위촉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또 이달 중 국회를 찾아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 사업과 국비 반영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3년 차량을 저수지에 빠뜨려 아내를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재심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검증도 이뤄졌는데요. 무기수로 복역하던 장동호 씨는 재심 재판을 앞두고 지병으로 숨졌는데 억울하다는 장 씨의 항변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선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삼거리 앞 송정저수지로 향합니다. 법원 현장 검증에서 21년 전 장동호 씨가 몰던 화물차가 저수지에 추락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재현한 겁니다. 도로의 진행 방향에서 바로 직선으로 그어서 한번 수색을 해보자. 그래서 나침판의 방향을 잡고 수중에 들어가서 현장 검증의 쟁점은 장 씨가 적극적으로 운전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장 씨가 삼거리에 이르자 화물차 운전대를 왼쪽으로 틀어 저수지에 추락시켰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탄 아내를 살해했다는 겁니다. 반면 장 씨의 법률 대리인은 시험운전과 도로교통안전공단 분석을 토대로 운전대를 조작하지 않고도 추락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졸음운전을 했다는 장 씨의 주장과 같습니다. 직선 도로 방향을 쭉 주행했을 때 충분히 추락 지점을 이룰 수 있다. 자동차 공학 감정서, 국가수 감정서가 3건이 들어왔는데 그 3건이 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저희 주장이고요. 재판부는 과거 영장 없이 화물차를 압수하고 조서를 꾸며 수사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장 씨가 화물차 앞 유리창을 쉽게 떼어낼 수 있게 사고 전 미리 조작했다는 국가수 감정 결과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불법 수사와 조작된 증거로 범죄자 신분이 된 장 씨. 향후 재심을 통해 장 씨의 억울함이 낱낱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제7대 광주 그린카 진흥원장에 김성진 전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이 내정됐습니다. 그린카 진흥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임원 추천위원회가 공모를 통해 추천한 후보 2명 중 김 전 원장을 신임 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과 대변인,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오는 14일 광주시 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7월 초 취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4회 세계인권도시 포럼이 오는 10월 광주에서 개최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10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시민 공간과 인권도시를 주제로 세계인권도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와 유네스코 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인권활동가, 국제기구 등이 참여해 시민공간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청렴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청렴도 향상에 나섰습니다. 도청과 산하기관 관계자 등 천여 명은 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청렴 페스티벌을 갖고 공직자 최고의 가치이자 국민과의 약속인 청렴 문화를 확산시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전라남도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지난 2022년에 비해 2단계나 하락한 성적표였습니다. 지난 주말 광주FC가 FC서울을 꺾고 4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팀은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데요. 시즌 초반 선두를 달리던 팀은 리그 7위를 기록하고 있고 감독의 태도 논란까지 빚어졌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게 돼 체력 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FC가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전반 23분 이건희의 선제골로 FC서울의 기선을 제압한 광주FC. 전반 추가 시간 47초 만에 권한규에게 동점골을 허용합니다. 후반 15분 교체 투입된 가브리엘과 베카가 이정효 감독의 부름에 호응했습니다.
투입 17분 만에 짜릿한 결승골을 합작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6승 1무 9패를 기록한 광주FC는 현재 리그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 개막과 함께 2연승을 거두며 기염을 토했지만 곧 6연패에 빠지며 리그 최하위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1무 2패에 그쳤고 이정효 감독의 태도 논란까지 겹치면서 팀 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항상 저희 축구는 똑같습니다. 주도적으로 항상 저희는 공격적으로 항상 많은 찬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경기장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FC는 앞으로 2주간 이어지는 A매치 휴식기를 맞아 팀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6위 제주와 승점 1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 등 치열한 중위권 다툼이 이어지는 상황. 광주FC가 수비 조직력을 가다듬고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정규리그 1위를 달리며 6경기 연속 홈경기를 매진시킨 기아 타이거즈가 프로야구 올스타 투표에서도 선두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KBO가 오늘 발표한 KBO 올스타전 팬투표 1차 중간 집계에 따르면 기아 타이거즈는 나눔 올스타 12개 포지션 가운데 10개 부문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혜은은 전체 후보 가운데 득표수 2위를, 김도영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지하차도 5곳에 진입 차단 시설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등 5곳에는 CCTV와 수위계 등이 설치돼 수위가 15cm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리면서 차량이 지하차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이는 지난해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같은 재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남 지역 20개 지하차도 등 침수 위험이 낮은 곳을 제외한 대부분에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됩니다. 고용주를 살해하고 사고로 위장한 30대 종업원이 구속됐습니다. 장성경찰서는 지난달 26일 밤 장성군의 한 카라반 판매업체 사업장에서 50대 대표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종업원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목격자 행세를 하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이 나오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말다툼을 하다 친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어제 오전 11시쯤 광산구 월계동 자택에서 친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생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인 점포를 돌며 음료수와 과자 등 식료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남구 월산동 일대 무인 점포를 돌며 9차례에 걸쳐 음료와 과자 등 4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광주 서구와 북구 등지에서도 절도 행각을 벌여 수배가 내려졌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